와사비 재배하는 저희 온도 보면 17.4도죠. 요게 이제 근경인 거죠, 그죠? 근경. 예, 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이거 지금 8개월째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개요? 이렇게 이런 옆에서 분월묘라고 이런 게 이건 실재배 면적이 한 50평? 저건 이제 공족이라고요. 이건 유동펜이고요. 그럼 보통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보통 이건 일본의 달마 품종인데. 네네. 그럼 이 양액이나 모든 기술을 대표님이 최초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한 20년 됐죠. 아, 일본 쪽에서도 네. 오히려 견학을 오셨어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호주, 예.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액션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베트남 쪽에서는 사이즈가 커요. 그 마트에서 사 먹는 튜브식 와사비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겨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와사비라는 작물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와사비 식물공장 플랫폼으로 와사비를 연중 재배하고 있는 와사비팜 대표 이종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와사비를 재배를 하시는 곳인가요? 네, 요 재배 시설은 여기 조직배양실하고요. 네. 와사비 전용 조직배양실하고 와사비 식물공장. 소개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사비 조직배양 같은 경우는 여기 조직배양실은 왜 하냐면 저희가 해외 시장을 주 타겟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직배양묘가 이쪽에서 생산이 돼야지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묘 자체가 나갈 때 해외에서 묘가 자체가 없으니까 조직배양묘만 검역 상관없이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직배양실인데요. 지금 준비실이라고 조직배양할 때 네네. 뭐 재료나 뭐 시약이나 네. 뭐 어떤 기구, 배지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뭐 그쵸. 재료 같은 거 여기 저희가 준비하고 예. 오토크레이브에서 뭐 살균 같은 거 할 때 장비를 해서 이건 조직배양 장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접종실인데 생장점을 따갖고 네. 와사비의 어떤 제일 우량한 묘를 선발해갖고 네네. 생장점을 따서 저희가 저 크림벤치라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배양 생장점 채취 작업 그걸 해갖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무한대로 여기서 이제 실내에서 하잖아요. 작업을 하니까 묘를 대량 증식하는 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제어를 안 받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조직 배양은 이제 와사비는 필수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저희가 해외 사업할 때 네. 와사비 묘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희 플랫폼 시설을 같이 하면서. 네. 그다음에 양액이나 저희 원천 기술에 관계되는 거 이게 조직 배양도 하나의 그거지만은 저희가 시설, 양액, 뭐 약재 모든 게 원천 기술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양액이나 모든 기술을 대표님이 최초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와사비 갖고 식물 공장에 기반해서 원천 기술이 확보돼야지 식물 공장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술 없이는 안 돼요. 자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거 기술 개발하신 지가 그러면 얼마나 지금 기간이 걸리신 거예요? 식물 공장의 타겟은 2000년도 초에 잡은 거고요. 와사비는 식물 공장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화가 기술의 대신 없기 때문에 이게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뭐가 필요하냐 그걸 다 체크한 다음에 하나하나 기술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뭐 10몇 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건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생장점 따갖고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묘를 요거는 이제 보시면 밝은 데죠. 뿌리가 됐죠. 요런 예. 거는 이제 바로 현장 식물 공장 좀 순 한 번 해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는 저 상토나기 없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검역 상관없이 해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태국에 한 1000주 계약을 했거든요. 벌써요? 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네네. 저희가 이제 와사비 이게 조직배양 태국도 워낙 관심이 저희 플랫폼 이쪽에 네. 와사비 식물 공장에 관심이 많아서 베트남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지금 필리핀, 캐나다, 호주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네. 저희 미팅하러. 그럼 이 묘가 무조건 조직배양 묘를 저희가 공급을 같이 해줘야 돼요. 양액이나 약재나 원천 기술 관련되는 것도 같이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네, 이 되겠죠. 묘가 이제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조직배양이 무조건 필수죠. 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상태는? 검역 때문에 안 돼요. 흙 같은 거는 검역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배양이라는 거는 묵은 상태에서 이 균이 있으면 오염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균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역이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로 검역 관련된 수출하는 거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바로 이제 서류 준비하고 태국 보낼 거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님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와사비 대표님? 저희 식물 공장 네. 저 재배하는 그 재배사인데 저희 보면 어. 이제 D동, E동, F동 세 동을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아, 요렇게. 예, D동, E동, F동. 그 면적은 지금 실 60평으로 보시면 돼요. 건물은. 이 한 동당 60평이요. 예, 60평으로 보시면 되고 양분 공급하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양분이라고 네. 농업 쪽에서는 양액이라 그러는데 영양분이죠. 그 와사비는 전용 비료가 없어요. 판매되는 게 비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액을 어떤 개발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양액도 원천 기술의 하나예요. 그럼 이 양액 기술도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분야 전공했으니까 양액. 이쪽 분야 전공이라는 게 그러면은 원래 이제 진흥청 연구원으로 있다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원래 농업연구 쪽에 있었다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래 원래가 대표님은 이제 그 농업 쪽으로 원래 이제 전공이에요. 전공이 그쪽이시니까. 네. 여기는 어딘가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재배사 여기 안 해요. 어. 여기 지금 와사비 재배하는. 예, 보시면은 저희 3단위 구조예요. 네. 그리고 왜 식물 공장으로 와사비는 식물 공장 외에 사업화가 안 되냐면은 네네. 저희 온도 보면 17.4도죠. 네. 저희가 온도를 좀 저온으로 잡아야 돼요. 네. 와사비는.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실에서는 이 잡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름 잡기는 못 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는.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저희가 이건 긍경을 수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와사비. 요게 이제 긍경인 거죠, 그죠? 긍경. 예, 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상추대하고 비슷하게 네. 계속 잎을 수확하면은 위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긍경을 제일 수확물의 제일 핵심은 긍경 수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는 이런 쌈채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쌈채가 가치가 워낙 커요. 모든 그 음식에 다 잘 맞아요. 요게 쌈채가 그다음 이제 수확물이고요. 요건 쌈채는 정식한 다음에 한 10일이나 15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매일 수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확하다 보면 이제 긍경이 위로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돼서 보시면 예, 긍경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예. 대표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기간이? 요거 지금 8개월째예요. 8개월째. 예, 예. 그러면은 이 긍경은 언제 수확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14개월이니까 네.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수확하는 거죠. 묘의 형질이 좋은 거는 빨리 수확할 수도 있죠. 긍경이 빨리 형성이 되면. 근데 묘가 좀 불량한 거, 약간 약한 거는 좀 늦게 수확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보시면. 여러 개요? 이렇게 이런 옆에서 분월묘라고 이런 게 요게 분월묘거든요. 그거를 갖고 일본에서는 떼면은 묘를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게 긍경이 여러 개서 형성되면 양분 분산되고 긍경을 그렇죠. 하나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뽑고 이런 거는 새싹으로 해서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런 건 그냥 수확하면 새싹으로 네. 국내는 와사비 새싹으로 해서 제품을 출시하면 상당히 좋은 아주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이 식물 공장에서뿐 이게 수확이 안 돼요. 여기서는 묘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나가는 그 판로가 있나요? 예, 팔로 같은 경우는 네네. 시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와사비는 네네.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네. 팔로 같은 거는 지금 만드는 거예요 다. 와사비는 왜냐하면 공급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거의 네.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해서 어떤 전국적으로 뭐 어떤 규모가 있는 데 가서 이러면 이제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확물이 많아지면. 그리고 연중으로 이게 수확물이 나와야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중으로 하는 건 이 식물 공장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확물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긍경이 핵심이고 그렇죠. 새싹은 국내는 새싹 문화, 쌈채 문화이기 때문에 쌈채 가치가 워낙 크니까 네. 워낙 이제 수익이 좀 받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싹 부산물서부터 요거 이제 부산물이라는 건 수확할 때 긍경 네. 이게 한 1.5kg 내외 나와요. 한 주에서. 그건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 제약 원료로서 그렇죠. 공급할 그쪽 루트가 돼요. 예,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모든 게 수확할 때까지 모든 게 다 원료로 수익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건 그렇죠. 실재배 면적이 한 50평, 그래서 3단이니까 여기는 5,000주 정도 식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에어로포닉이라고 이제 분무 방식이에요. 타임 설정해서. 근데 수경 재배에선 에어로포닉 그 시스템이 제일 뭐 하이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근권 환경하고 수질 관리하는 것도 용이해요. 에어로포닉은 저통 탱크 저희 양액실에 있는 저걸 갖고 다 저희가 세 동을 커버하니까. 아까 봤던 그 예, 여기서 다 커버하는 거예요, 세 동을. 그래요? 예, 왜냐면 세 회수 동을? 다 저쪽에서 회수해 갖고 네. 회수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거니까 부족한 물만 공급하니까 음. 물량도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규모가 예. 진짜 상당하네요.
그럼 예. 이런 작물이 지금 현재 세 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양액 시스템만 여기서 한 동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동은 다. 대표님 그러면 저 위에 시설 같은 것들은 뭐예요? 저건 이제 공족이라고요. 이건 유동팬이고요. 실내 내 작물 재배사 내부 공기 흐름이 있어야 돼요. 네. 공기를 유동시키는 거 흐름을 해주는 거고요. 공조기는 온도를 이 정도로 내리려면 저 공조기로 해야 돼요. 일반 냉난방기는 안 돼요. 저건 공조기라고 별도 일반 원하는 원도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겨울철에는 이게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난방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난방은 너무 세게 난방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부 공기 저 들어오게끔 창문 개방해서 어느 정도 계절까지는 외부 공기 들어오고 겨울에도 그걸로 그냥 순환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네, 문도 있는데 개방이 이제 네, 되나 봐요. 전동 그 창문이라고 저희가 체인 걸어 놨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을 걸어 놓으신 거네요. 예,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벌써 열대가 없어지고 좀 누그러졌으니까 더위가 예. 이제 일교차가 크고 저온을 떨어지면 저희가 창문 개방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시설은 식물 공장도 보통은 다 비슷해요. 근데 와사비는 어떤 와사비 작물에 맞춰갖고 단간 높이서부터 모든 어떤 제어하는 이 시설이 와사비에 좀 맞게끔 약간 이제 그런 뭐 치수 쪽에서 좀 차이가 나지. 뭐 에어로포닉도 국내는 다른 일반적이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시설 하드웨어 쪽은 뭐 크게 앞으로 이제 재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재료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PVC로 그쵸. 반영구적인 걸로. 요건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3세대 시설이거든요. 저희 다음 사업장, 해외 사업장은 4세대, 5세대로 들어가요. 요런 게 재질이 바뀌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지금 이거는 아니, 작물 그 재배 전용 LED라고. 요건 이제 파장이, 예. 레드하고 블루 파장이 피크가 잘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 일반 LED하고는 틀려요. 조명 LED는 파장이 안 잡히는데 네. 이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햇빛을 최소한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게 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조명 LED는 웃자라기만 하지 자체가 이제 광합성을 못 해요. 근데 상당히 지금 긍정이 잘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생장할 때 지금 계속 안에서 잎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그렇죠. 와사비는 안에서 계속해서 100에서 150개가 나와요. 긍정 수확할 때까지 14개월 작기로 보면. 그러면 이게 계속 상추대처럼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는 쌈채문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사업적 가치가 더 큰 거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근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14개월 돼서 캐면 한 얼마나 되는 보통 거예요? 한 80g이면 전 세계 최상품이에요. 80g. 네. 보통 한 주가 80g이면. 그럼 그 보통 가격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보통 이건 일본의 달마 품종인데, 네네. 이건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한 주에 네. 80g에. 근데 품종에 따라서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음. 일본의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상품인데 그건 한 6, 7만 원. 그럼 대표님 여기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시설을 준비하려고 준비하는 했는데 비용 거야? 때문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설 비용이 한 번에는 못 해요. 한 번에는 할 수 있는 게 개인들이 비용이 이거 한동 하는데 예, 한동 하는데 1억 얼마예요? 5천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1억 5천 시설비가 이 안에 내부 시설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여러 동을 하는 거는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게 그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돼요? 한 동당? 유지비는 보통 이제 뭐 전기요금은 한 동에 한 60만 원 내외? 그 정도 보고, 이 수확하는 거는 뭐 15일 간격으로 수확하든지, 이별, 쌈채용 이별?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면은 한 동에 3명이면 충분하니까. 3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3명이면 충분하니까 뭐, 그 정도 뭐, 그때그때 이제 주기적으로 수확하시는 분들, 사람 저거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은 일반 하우스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적죠. 저희가 상품성 떨어지는 잎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공해서 분말을 그쪽에서 해갖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다이어트 걸로 해서 제품을 출시한 거예요. 이제 다 시작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와사비가 또 다이어트 관련되는 성분이 또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라 갖고 그게 뭐 발표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식품업체에서 요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라 갖고 저희 원물을 공급하고 그걸 갖고 아마 지금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제품을 만든 거예요. 지금 대표님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군데 오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규모가 캐파가 아직 안 되니까 그렇긴 와도 하겠네요, 진짜.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와사비를 지금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한 20년 됐죠.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실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그때부터 관심은 있었죠. 나오기 전부터 관심은 좀 있었고, 퇴직하고 일본을 갔다 와서 이게 좀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와사비는. 그렇게 생각하신 게 20년 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초죠. 그럼 대표님 지금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62이에요. 아, 그러면은 20년 전은 거의 40대면. 네, 일본을 갔다 와서 제가 보고 이건 좀 세계적으로 네네. 브랜드 가치도 워낙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요는 넣는데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와사비 하면 일본이 이제 원 본고장이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시설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 얼마 전에 일본 업체하고 대학에서도 왔지만은 아, 일본 쪽에서도 네. 오히려 견학을 오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일본에서 지금 어떤 업체에서 와요. 예. 지역 활성화, 지자체 활성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이거 플랫폼을 좀 매칭하고 싶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대표님이 20년 전에는 일본에 가서 배우려고 네. 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일본에서 오히려 네. 이 플랫폼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서. 지자체 거기가 지역 소멸이 일본 우리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더 지금 심해요. 심해요. 고령화되고 외국인들이 거의 다 지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촌 그 지역 활성화를 저희 요 플랫폼으로 하고 싶어서 그 업체가 저희 방문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와사비는 제가 사업 분야가 지역 활성화, 지역 소멸되는 지역, 그렇죠. 와사비라는 걸로 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익 사업이 지속적인 수익 사업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지역 소멸이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일반 작물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에 의존하다 보면 그거는 사업 자체 산업은 확장 안 돼요. 그럼 보통 일본에서는 지금 네. 이 와사비 재배를 그러니까 자연재배요? 네. 물이 흐르는 물 와사비라 그래요. 자연 재배인데 그 재배지가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당연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많이? 그렇죠. 예, 그리고 있어도 뭐 태풍 때문에 많이 지금 소실돼 갖고 재배지가 예. 없어졌어요, 많이. 근데 복구하는데 한 7, 8년 걸리는데 매년 태풍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이 일본이 제일 문제가 자연 재배는 게 수온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 수온이 올라가면 와사비하고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수온이 올라가면 모든 병해가 세균성 관련된 게 수온이 올라가면 활성화되거든요. 물속에. 그 방지 못하는 거 치료약제가 없는데 와사비. 와사비는 치료약제가 없어요. 세균성 병에는. 대표님 지금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이렇게 아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본 말고 아까는 이제 태국. 네, 말씀하신 저희는 거죠? 오스트리아, 호주, 예.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저번 주에 와서 미팅한 것 같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체예요. 예, 거긴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 받아가서 원가 분석하고 아마 이제 바로 액션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업을. 그 베트남 쪽에서는 사이즈가 커요. 그 마트에서 사 먹는 튜브식 와사비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겨자예요. 겨자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와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와사비는 말 그대로 생와사비는 일부 조금 미량 들어가는데 네. 소량 들어가는 거예요. 1% 뭐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중국산이고 일본은 일본이 아예. 오히려 중국 걸 갖고 와서 가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또 방사능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물이라는 거는 생산물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죠. 안전하잖아요. 이 와사비를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둘러보고 왔잖아요. 네. 이 어떤 분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와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산업으로 보고 이걸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가 사업화가 된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부터 청년층, 또 청년 후계농 창업 이쪽하고 시니어들. 근데 보통 이제 구분해서 하면 지자체는 이제 지역 소멸 문제 때문에 지역 활성화 때문에 오는데 요 보시면 이제 그쪽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이건. 그렇죠. 어떤 수익 사업이 작물이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작물을 해줘야 돼요. 받쳐주는 작물이 지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수익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민이나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면은 떠나지는 않거든요. 절대. 이 뭐 가공서부터 그다음에 원료 제공하는 것부터요. 네.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서부터 그렇죠.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네. 그다음에 뭐 보시면 사회적 겸 뭐 이런 프랜차이즈 외식서부터 해외 수출까지 모든 게 와사비로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건 해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국내 시장에다 하면 이게 제한적으로 걸릴 수 있죠. 브레이크가. 근데 해외 시장이 기본적으로 워낙 크니까 이 수확물 갖고 할 수 있는 게 공급이라는 관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포인트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IT 그쪽에 기반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년들은 보통 본인들이 ICT 쪽으로 와사비란 작물이 거기 받쳐주니까 네. 이쪽으로 본인들이 하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식 창업 와사비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와사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메뉴에 쌈채서부터 소스서부터
모든 이제 뭐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메뉴에 다 와사비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근경까지 제공할 수 있으니까. 사실 와사비의 핵심은 또 근경이 예, 그래서 핵심이잖아요. 어떤 경쟁 업체들이 외식 업체들이 이제 차별화된 걸 원하는데 네. 와사비는 그걸 100%다 충족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은 접근하는 게 외식은 기본이고요. 네. 외식이라는 게 여기는 뭐 빵카페에서부터 음. 외식이라는 게 와사비 브랜드이기 때문에 와사비 얼굴 갖고 다 적용이 돼요. 지금 이제 이거를 시작한 지 지금 대표님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이게 식물 공장은 이제 운영하게 된 게. 운영하는 거는 거의 한 5, 6년 됐어요. 이제 앞으로 단계별로 시설 같은 게 이 하드웨어 쪽 시스템이 네네. 협력업체들이 다 완비된 게 한 2년 전부터 저희 저희 이제 관계되는 전문업체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같이 네트워킹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시설 환경이 같이 받쳐줘야 돼요. 대표님의 그 2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결실을 지금 네.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행형이라고 보세요. 음. 완성형은 아니에요. 와사비 식물공장 플랫폼은 원래 해외를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시작을 할 때. 해외 시장을 먼저 보고 국내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국내를 보고 하는 제가 추진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혹시 대표님 혹시 목표나 꿈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그냥 목표라기보단요. 네. 예, 농업 환경이 국내는 워낙 어려우니까 네. 제가 와사비나 이런 어떤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농업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게 좀 그 제일 큰 소망이 제가 기대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농업 쪽으로 꼭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을 좀 갖고 준비를 해라. 판단 기준이 없이는 농업은 쉽게 뛰어들면 안 된다.